안녕하십니까. 성장을 공유하는 미래의 인재들. 오늘도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판매의 심리학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판매는 심리 게임이다 이고요. 자,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거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 어느 세일즈맨에게는 자신이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옳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 그의 판매 실적이 꾸준히 오르다가 특정 수치에서 계속 정체되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수치가 바로 자기 아버지가 벌었던 수입의 최고치라는 것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좀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나온 어느 젊은이가 농부들을 상대로 위성 안테나를 판매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농작물의 작황이 좋아 돈을 많이 번 농부들은 너도 나도 5,000달러짜리 위성 안테나를 사들였다. 빈농 출신으로 그때까지 그토록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던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경험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판매한 지 일주일 만에 몇 건을 계약한 뒤 집에 틀어박혀 버렸다. 그때까지의 소득 수준이 자아상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에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다. 마음부터 바꿔라. 소득 수준을 높이려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재정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자신을 고소득자로 인식하고 보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자아상의 소득 수준을 점점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번 자신의 모습이나 목표를 실현한 자기 자신을 상상해보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해보라. 이미 재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해보라. 필요한 돈은 충분히 있고 전화를 거는 것은 단지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싶기 때문일 뿐이라고 상상하라. 부자가 된 것처럼 확신에 가득 차 편안한 태도를 유지하면 긴장이 풀린 최적의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려면 무엇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특히 초기에는 더욱 그렇다. 내가 처음으로 자아상의 힘과 그것이 어떻게 소득을 좌우하는지를 깨달았던 시절의 연소득은 3만 달러 수준이었다. 나는 즉시 연소득 목표를 30만 달러로 설정했다. 그러나 그 커다란 목표는 동기부여는커녕 오히려 내 의욕을 꺾어놓고 말았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의기소침해졌다. 자아상은 과거에 달성해본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선 목표는 무시해버리는 특성이 있다. 그것이 내가 나중에 터득한 교훈이다. 그러한 목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꺾고 만다. 나는 그 비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6개월간 고군분투하다가 마침내 실수를 깨닫고 연소득 목표를 5만 달러로 재설정했다. 그러자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곧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한번 올라간 수준을 유지하라.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어느 세일즈맨이 몇 년 동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연간 10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회사를 옮겨 다른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그 회사에서 과연 얼마를 벌었을까? 흥미롭게도 10만 달러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소득 10만 달러가 그의 자아상이었기 때문이다. 외부 변화와 상관없이 그는 항상 1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이다. 신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간혹 연봉 100만 달러가 넘는 대기업 임원들에 대한 기사를 접한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를 잃기도 하지만 몇 개월 뒤에 다른 회사로 옮겨 여전히 연봉 100만 달러를 받고 일한다는 기사도 보게 된다. 일단 연봉 100만 달러짜리로 올라서면 그 누구도 그 이하의 자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두 자아상과 관련한다. 판매의 핵심적인 영역. 판매 활동의 핵심적인 영역들은 마치 전화번호를 구성하는 각각의 숫자와 같다. 따라서 이를 완수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전화를 걸 때 각각의 숫자를 누르는 것처럼 여러 핵심 영역을 차례로 해결해야 한다.
이때 핵심 영역에서 일어나는 실행과 결과가 전체적인 성공과 소득 향상 여부를 결정한다. 핵심적인 영역이란 프로스펙팅, 친밀감, 라포 형성, 소비자 니즈 파악, 프레젠테이션, 반론 응대, 판매 종결, 재판매와 추천 확보를 말한다. 이 7가지 영역에 대한 자아상은 영역별 실행력을 결정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좌우한다. 판매의 핵심적인 영역에 대해 처음부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현재 이들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세일즈맨도 한때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 상위 10%의 세일즈맨 역시 모두 하위 10%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다. 차를 운전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세일즈맨이라면 누구나 탁월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 배우고 익히면 누구라도 가능하다. 세일즈맨이 어떤 영역에 대해 빈약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있으면 가능한 한 그런 활동을 피하려 든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에 능숙하지 않으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일단 실수를 하면 침착성을 잃거나 좌절감을 느끼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기법에 통달하라. 망설임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기법을 완벽하게 습득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판매 기법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오디오 교재, 교육 과정은 주변에 널려 있다. 판매 기법에 약하다는 것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 책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프로스펙팅 방법이나 고객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문하고 경청해야 하는지를 터득할 수 있다. 사실 상담이 필요한 것은 모두 반복과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각 영역의 기법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좀 더 적절한 질문을 하면서 상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판매 프레젠테이션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출 수도 있다. 효율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고객이 서둘러 제품을 사려고 될 것이다. 더불어 고객의 반발심과 우려하는 점에 응대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고객의 이런 반응에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만 고객들이 다시는 똑같은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고객에게 주문을 요구하는 법, 적당한 시점에 판매를 종결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 추천이라는 금맥을 읽어내고 이미 제품을 판매한 고객에게 추가로 판매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배울 수 있는 기법이다. 더 능숙해져라. 7개의 영역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능숙해지면 그것에 대한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자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넘칠수록 그 분야의 업무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며 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마치 주거가처럼 세일즈맨으로서 완벽한 자질을 빚어낼 수 있다. 누구나 능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불편해한다. 서툰 일을 할 때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것을 개선하고 자신감을 키우려면 자발적으로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좋다. 두려움에 맞서라. 판매를 위해 처음으로 고객을 상대할 때는 심장이 대책 없이 쿵쾅거린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들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판촉 전화를 걸 때도 위장이 요동을 친다.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아이들이 매맞기를 두려워하는 행동에 비유한다. 자아상은 상당히 주관적이다. 그것은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 전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과 이상,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을 망설이게 만드는 자기 제어적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큰 적이다. 두려움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은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큰 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특히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런 의구심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믿음이 사실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으면
실제로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새 진실로 굳어지고 만다.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세일즈맨 가운데 판매 종결 기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언제까지나 못마땅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고객과의 상담에서 판매 종결은 정상적이고 당연한 마무리 과정이다. 물론 고객에게 주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만 떠올리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판매 종결 기법에 능숙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문서를 꺼내올 수 있다. 앞으로 이 책에서 그 요령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개 중에는 판촉 전화를 거는데 서툰 세일즈맨도 많다. 그들은 전화를 걸었다가 혹시라도 거절을 당하거나 고객한테서 퉁명스러운 목소리를 듣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세일즈맨은 항상 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전화 걸기가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스스로 체념해버린다. 생각과 행동이 그러면 전화를 걸 때마다 의도와 달리 말을 더듬게 된다. 그렇게 더듬거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만다. 근거 없는 믿음을 버려라. 스스로 망설이게 만드는 믿음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사실이나 현실의 근거를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환상일 수도 있다. 그러한 믿음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믿음과 능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근거 없는 믿음은 특히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잘 생긴다. 예를 들면 스키나 스케이트를 배울 때 처음에는 누구나 형편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몇 번의 시도로 그런 스포츠에 소질이 없다고 단정해버린다. 더 나아가 그런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를 찾아내 자신의 능력이 발휘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어 그런 종류의 활동을 모두 회피해버린다. 작가인 루이스 헤이는 문제의 핵심은 저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열등감에 시달린다. 물론 그것은 스스로 내리는 무의식적인 결론일 뿐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잘못된 결론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다. 최고의 발견, 자긍심. 심리학자들은 자아상에 관한 연구에서 자긍심, self-esteem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긍심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는 한 사람의 인성과 인생에서 매우 결정적인 요소다. 또한 자긍심은 모든 분야에서 실행과 결과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수입, 복장, 대인관계, 판매 능력, 심지어 삶의 질까지 결정한다. 자기 자신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한다. 이는 자신이 맡은 특정한 역할이 좋으면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다른 사람도 좋아하게 된다. 만약 세일즈맨이 자신을 좋아한다면 고객을 좋아하게 되고 고객 역시 그 세일즈맨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고객은 그 세일즈맨한테서 제품을 구입하려 하고 친구에게 소개까지 해준다. 자긍심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대개 비슷한 자긍심을 지닌 사람과 만나 결혼한다. 그리고 자긍심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자긍심이 높은 아이로 키운다. 자긍심이 높은 사장은 자긍심이 높은 세일즈맨을 길러내고 자긍심이 높은 직원은 높은 기준을 설정해 스스로 교육과 능력 개발에 힘쓴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호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훨씬 더 행복감에 차 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할수록 프로스펙팅, 친밀감 형성, 소비자 니즈 파악, 프레젠테이션, 반론 응대, 판매 종결, 재판매와 추천 확보 등의 영역에서 좀 더 나은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반면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은 실행력도 형편없다. 자긍심이 낮은 세일즈맨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호감을 주지 못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은 저조한 실적으로 이뤄진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판매와 소득에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더 나아가 모든 면에서 삶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도 결정한다. 위대한 발견, 마음. 마음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이다.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부를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누구나 자신이 줄곧 그려오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자신이 다짐해온 모습으로 성장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대화를 한다. 예를 들면 역경을 헤쳐나갈 때는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말을 해주는 것이다. 자긍심을 위해 자신에게 건넬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마다 자긍심은 높아진다. 그 말을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뇌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자신감과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엔돌핀이 분비된다. 결국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을 더 많이 느껴 더욱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응원하라. 오래전에 엔돌핀 분비에 대한 얘기를 들은 후 나는 하루에 10번에서 50번씩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아침과 저녁에 여유 시간은 물론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도 그 말을 되뇌었다. 그 메시지가 잠재의식까지 깊이 전달되어 갇혀있는 자긍심을 자극할 때까지 반복했던 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고 말할 때마다 자아상은 발전한다. 더불어 실행력과 성과 수준이 좋아진다. 자발적으로 자긍심의 수준을 높였을 때 비로소 판매를 포함한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판매하기 가장 좋은 때는? 판매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거래를 성사시킨 직후다.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세일즈맨의 자긍심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때 세일즈맨은 자기 자신을 멋지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자신을 승자로 여기고 더욱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고객과 상담할 때 강한 자부심으로 최상의 판매력을 보이게 된다. 그 세일즈맨에게는 고객에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 뭔가가 생긴 것이다. 소비자는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세일즈맨한테서 물건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어떤 세일즈맨이 아침에 첫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가정해보자. 자긍심이 최고조에 달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는 또 다른 거래를 연이어 성사시킬 수 있다. 심지어 예전에 한두 주 정도에 걸쳐 팔았던 물량을 단 하루에 팔 수도 있다.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일은 제품, 시장, 소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세일즈맨의 자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에 달린 문제다. 자아상이 높으면 당연히 월등한 실적을 낼 수 있다. 최상일 때 실행하라.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면 자신을 물론 세일즈맨이라는 직업까지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갑자기 판매 소질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자신감으로 또 다른 고객을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번에는 좀 더 까다로운 고객에게 달려가 거래를 시도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쌓다 보면 거래를 성사시킨 후에 곧바로 다른 거래에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판매 전략인지 깨닫게 된다.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킨 직후에 설득력이 가장 높아진다. 이때 변한 것은 소비자나 제품, 서비스, 가격, 시장, 경쟁자가 아니다. 변한 것은 오로지 그 세일즈맨 뿐이다. 아무것도 멈추게 하지 못한다. 성공이 성공을 낳는다는 것은 세일즈맨 사이에 널리 알려진 얘기다. 실제로 더 많이 팔수록 세일즈맨으로서 자아상이 나날이 좋아지고 마침내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판매 실적이 올라감에 따라 자아상은 자신을 특출한 세일즈맨이라고 확신하는 단계까지 발전한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판매를 통해 멋진 삶을 살게 된다.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길 때 진정으로 자신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면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때는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확신의 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려면 판적 전환을 걸기에 앞서 심리적으로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 2, 3초 동안 호흡을 고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긍정적인 말은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준다.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 것처럼 자긍심에 힘을 주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외치면 강한 자긍심을 갖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 자신에게 느낌을 실어 뭔가를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지시 또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그 메시지에 부합하는 말, 행동, 느낌을 내보낸다. 고객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뛰어난 세일즈맨이다. 이번에는 분명 판매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라. 스스로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마음에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고객을 만났을 때 잠재의식이 뛰어난 판매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보여주는 몸동작, 느낌, 말, 행동을 하게 해줄 것이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이 커진다. 또한 그것은 긴장감을 풀어주고 좀 더 나은 실행력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에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다. 결국 내면의 긍정적인 대화가 긍정적인 판매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다. 네, 오늘 브라이언 트레이시 판매의 심리학 첫 번째 소주제 판매는 심리 게임이다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긍심에 대한 내용, 두려움에 맞서라. 그리고 결국 한번 올라가면 다시 한번 내려오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나는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인데 이건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 저도 이제 영업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저를 스스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음, 미루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상 두 번째 판매 심리학 읽어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